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 K.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머리를 숙였죠. 국정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중국 화교 유가강 강첩 사건과 관련해 증거 서류 조작 혐의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낡은 수사와 절차 혁신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강조한 것으로 봐서는 말이죠. 물러날 사람이 대책 마련을 밝힐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의 수사 관행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대 상황과 정부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낡은 수사 관행과 절차의 혁신을 위해 TF를 구성해서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과학화된 수사기법을 발전시키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국정원 본연의 업무인 대공 수사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에 의한 엄격한 자기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 업무는 국민들의 안위와 직결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은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NLL 포격 도발, 4차 핵실험 위협과 다량의 무인기에 의한 우리 방공망이 뚫린 엄중한 시기에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인 국정원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어 참으로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질타와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정부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남재준 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고 들었는데 나라 사랑하는 방법은 서로 다르다면서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법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임론과 관련해서 어제 국정원 2차장이 사표를 제출했고 수리가 됐습니다만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국정원장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장 책임론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당 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예. 나라 사랑하는 방법은 서로 다 각기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법은 없다. 그것도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그 남재준 원장이 사퇴한다 그러면은 우리 야당에서 잘했다고 박수를 칠까요? 그때는 또 다 같이 이제는 국정원 수사권 폐지하자고 주장할 겁니다. 예. 여기에 휘둘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장은 계속 임기를 지켜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당연하죠. 지금 엄청난 대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버상에서. 예. 이런 상태에서 그 정보기관장을 이렇게 쉽게 경질하는 것은 절대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은 정반대 입장입니다. 명백한 조작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기소한 국정원 직원 4명 중 가장 윗선이 국정원 상급 대공수사팀장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간첩 사건이라는 게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한 데다 국정원이 홍보를 거듭했던 대형 사건이고 정권 초기 사건이라면서 이런 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났으면 발칵 뒤집힐 사건인데 이 차장과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안 했다는 건 국정원 기관 조직이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증거조작 가담자들을 국가보안법상 간첩 날조가 아닌 형법상 사문서 위조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은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보안법상의 날조죄가 아니라 지금 사문서 위조와 행사 이런 혐의 적용했거든요. 5명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국가보안법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우리나라 대공수사의 정말 거두입니다. 거두. 예. 심지어 현직 검사로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체계를 냈거든요. 예. 그 체계에 의하더라도 이 국가보안법 날조 사건은 문서의 위조 변조를 포함한 거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죄에 관한 그 증거 조작뿐만 아니라 양형에 관한 증거 조작까지도 다 포함되는 그 넓은 개념입니다. 예. 거기에 입각하더라도 이것은 날조가 분명합니다. 국가보안법상에. 왜 그런 거 아니? 1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무죄가 난 간첩죄를 유죄로 뒤집기 위해서 예. 증거를 조작했어요. 그럼 그건 간첩 조작을 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에 따라서 혐의가 좀 달라져야 하는데 지금 너무 좁게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당연하죠. 네. 그 국가보안법 적용하느냐 아니면 그냥 형법상 사문서 위조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그게 차이가 나죠. 사문서 위조나 모해 증거 위조를 하면은 형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별로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겁을 안 먹죠. 예. 근데 국가보안법상의 간첩 날조죄를 적용하면 예. 사형 무기 징역 7년 이상인가 그렇습니다. 훨씬 무거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김모 과장 예. 이런 사람들 그거 적용하려고 한다면 아마 줄줄이 다 불었을 겁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반박하고 수사팀을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변은 어제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혹시나 해서 기대했더니 역시나 하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수사 결과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김용민 변호사는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팀이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처장을 불기소 처분하고 윗선 지시 여부를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자신의 혐의도 부인하고 있는데 상부 지휘자들에게 보고를 안 했다고 진술할 수밖에 없다. 예산 집행에 관한 지휘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유우성 씨 간첩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은 증거가 조작된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본 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참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입니다. 검사가 위조된 문서의 위조 여부를 알았는지가 사실은 검사 책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공소장 같은 것에 나온 수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 위조된 문서가 최소 4건 이상입니다. 그 4건 이상의 문서들 중에 1개의 문서만 알았어도 검사가 당연히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사 결과 발표는 4건의 문서 모두 다 몰랐다라는 식으로 지금 발표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유우성 씨에 대한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 쭉 지켜보면 검사들이 몰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최초의 출입경 기록을 입수했을 당시에도 내용이 서로 다른 출입경 기록을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검찰에게 유리한 것만 제출한 거거든요. 예. 네. 그리고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그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라는 판단은 유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결국에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정황들은 유우성 씨에 대한 범죄 혐의를, 간첩 혐의를 입증하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여전히 세모로 남겨놓겠다라는 어떤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불기소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검사들을 이번에 기소를 했으면 공소 유지에 아주 결정적인 악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좀 빠져나간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볼까요? 일각에서는 유우성 간첩 의혹을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괴롭힐 용도로 만든 것이다, 이런 지적도 하던데요. 박 시장이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검찰이 증거조작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문제가 된 서울시 공무원은 탈북자로서 오세훈 전 시장이 채용했는데 일부 단체는 제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시위도 했다면서 제 이미지를 나쁘게 하려는 의도는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토요일 산행에서도 문재인 의원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건은 박원순 시장 흠집내기다. 그리고 또 어제 시장님께서도 나를 타깃으로 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박 시장님을 겨냥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문제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공무원은 이제 탈북자로서 오세훈 전 시장님이 채용한 사람이고, 네.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어쨌든 서울시 공무원이었다고 하는 이유로 그 당시 수사를 받으면서 구속되면서 서울광장에 와서 일부 단체들은 저한테 책임을 뒤집으시는 이런 시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을 억지로 말하자면 해서 제 이미지를 이렇게 좀 나쁘게 하려는 그런 의도는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재선을 방해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도 보시는 건가요? 저는 왜 그 당시 새정치연합의 진선미 의원님인가요? 네. 그분이 왜 문건 박원순 제안 문건이라는 걸 그 당시 폭로를 했잖아요. 예. 거기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제가 하고 있는 여러 시의 행정 정책 이런 것들을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이렇게 선전할까 이런 내용들이 그게 가득 담겨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부는 사실 현실화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검찰이 좀 제대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거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번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야권에서는 검찰 수사가 반쪽 수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검 주장 더 거세질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특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그런 지금 국민의 의혹들이 상당히 있는 상태고 또 이게 너무나 엄중한 일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 국정원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곳인데 예. 이렇게 증거나 조작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국민의 통합된 어떤 안보 의식을 가지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간첩 날조 사건의 증거 조작이 100일하에 밝혀졌는데도 국회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게다가 지금은 북한제 무인기 논란이 커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정원장을 불러다 따지고 물을 수 있는 국회위원회가 바로 정보위원회인데 이 정보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와는 달리 위원장만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 위원장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서상기 의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야당의 정치 공세라며 줄곧 정보위 소집을 거부하더니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으로 출마한다면서 서울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대구시장이 되겠다면서 대구에서 위원장과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당 간사나 서상기 위원장으로부터 정보위 소집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희가 지금 어저께 정보위 소집 요구를 17일 10시로 했습니다. 예. 내일이죠. 모레인데요. 그 전까지 답을 주시겠죠. 가부간 되든 안 되든. 그리고 사실은 대구시장 경선 때문에 국가적인 사안을 이렇게 뒤로 기피하거나 또 지금 안보 무능 때문에도 대단히 시끄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정보위원장하고 간사가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분들은 안보 문제도 뒷전, 그 다음에 국민 안전도 뒷전, 그 다음에 간첩 조작, 증거 조작도 뒷전. 이상으로 라디오 뉴스 K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